안녕하십니까. 김도전TV의 김도전입니다. 요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영상이 좀 뜸했는데, 일단 핸드스탠드를 계속 열심히 매일 조금씩 하고 있고요. 좀 성과는 이제 아직 핸드스탠드 한 1, 2초 정도 버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머리석이랑 머리 대고 하는 핸드스탠드까지는 완성을 했다는 점 있습니다. 조만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구 만들기 있죠? 가구 만들기 성공을 해서 오늘은 가구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구로 뭐 나무로 계속 만들다 보니까 좀 나무를 이용해서 나중에는 집을 짓는 것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버킷리스트가 하나 생겨서 이 도전은 뭐 10년에 걸쳐서 한번 안에 해볼 생각입니다. 2월 8일 날 생긴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럼 가구 만들기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죠. 가구 만들기 등을 하고 싶어서 건축 목공 쪽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구 쪽에서는 이렇게 주먹장을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비율을 맞춰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나무 사이를 끼우는 건데, 이렇게 끼우면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해서 이게 본드나 뭐 못을 하지 않아도 잘 안 빠질 정도로 굉장히 꽉 낄 수가 있습니다. 정교하게 한다면. 그래서 옛날에 가구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죠. 제가 뭐 빼보려고 하는데 제대로 만든 거는 한번 들어가면, 망치로 해서 들어가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만들 첫 가구는 바로 교자상입니다. 상. 이렇게 제가 연습했던 걸 이용해가지고 가구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끼운 방식인데, 이게 본드나 뭐 못질을 하면 더 튼튼하겠지만 본드가 없어도 충분히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톱질을 해서 이렇게 주먹장식으로 끼움을 만듭니다. 톱질은 이 실대기 톱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톱보다 좀 더 정교하게, 좀 얇고, 이게 등받이 톱이라고 해서 여기 등이 있어가지고 좀 휘지 않고 좀 정교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구 만드시는 분은 이런 톱을 이용을 합니다. 저도 이 톱을 이용해서 좀 정교하게 조금씩 잘라내서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연필로 근 선이 있는데 거기에 딱 맞춰서 이렇게 자르고, 그리고 끌질도 해서 파고 해서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자르고 이렇게 다 잘라서, 그리고 끌질을 하고 해서 이렇게 딱 맞춰 끼웁니다. 그렇게 끼우면은 이게 흔들리지도 않고 본드도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다 잘라 후에서도 이게 나무들이 표면이 굉장히 거칠거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포로 좀 이렇게 문질러 줘야지 굉장히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사포로 하나하나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처음엔 거칠거칠했다가 나중에 사포로 다 하고 나서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 마지막 마무리 사포질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대패로 한번 하고 나서 뭐 미리를 맞춰도 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은 사포로 하는데 사포가 가장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고 좀 인내력을 요하는 작업이지만 꼭 해줘야 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계속 해줍니다. 다리를 다 하나하나씩 해줍니다. 그리고 대패질 해줍니다. 이거는 원판인데, 위에 올라갈 판인데 모서리가 워낙 뾰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패로 살짝 라운딩을 해줍니다. 대패질을 살살 해주면서 모서리를 좀 깎아내는 모습입니다. 이 네 판이 있기 때문에 네 판을 모두 해줍니다. 돌아가면서 네 판을 모두 해줍니다. 그리고 교자상의 이 판도 전체적으로 사포질을 계속 해줍니다. 그래야 처음에는 이 판 전체가 좀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질러 줘야지 좀 판이 부드러운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좀 까끌까끌하고
좀 일부 조그만 나무 가시 같은 것도 있어서 거기에 살짝 긁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제거해주는 과정입니다. 생각보다 사포질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팔도 조금 아픕니다. 그래도 좀 부드럽고 좋은 가구를 위해서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포질을 계속 해주면서 좀 맨손으로도 장갑을 벗어보고 맨손으로 한번 만져보다 보면은 다 된 것 같은데 조금 꺼끌꺼끌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또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맨손으로 한 번씩 만져줘 보면서 그 꺼끌꺼끌한 부분을 찾아서 계속 문질러주면 나중엔 전체적으로 모두 고르게 맨들맨들한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끌로 파준 다음에 나사를 박을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이걸로 나사를 박는 이유는 나무는 물의 함축률에 따라서 조금 팽창하고 작아졌다 이완을 하는데 그냥 피스로 박게 되면은 나무가 팽창하고 이완하다가 그 나사가 너무 낑겨가지고 좀 나무가 깨지거나 뭐 갈라짐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구멍이 큰 이런 걸로 해서 나사를 박아주게 되면 약간씩 팽창하고 수축하더라도 이 나무가 문제없이 계속 붙어있고 뭐 갈라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되고 사포질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니스칠, 약간 친환경, 투명 이런 페인트 칠도 해줍니다. 그게 왜 해주냐면은 나무에 뭐 물이나 뭐 음식 같은 거 쏟았을 때 그 나무에 좀 스며들 수가 있는데 그게 되지 않도록 이게 니스칠을 골고루 펴준 겁니다. 그렇게 발라주면 뭐 페인트에 따라 광이 있는 것도 있고 무광인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얇게 발라줘야지 또 표면이 거칠거칠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스칠 살짝 해준 다음에 니스가 다 벗겨지지 않고 약간 살짝 거칠거칠하게 된 부분을만 살짝 사포질로 해주면 부드럽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페인트 칠 해줄 때나 니스칠 해줄 때 조심해야 될 점은 밑에 뭐 이물질 같은 거 있을 때 그걸 바른 상태로 놓게 되면 그게 묻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다가 저는 모르고 그냥 댔다가 좀 이물질이 묻어가지고 그 부분을만 좀 더러워져가지고 스며들어가지고 대패질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한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은 저한테만 좀 보이지만 뭐 다른 섬세하신 분들은 그런 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대패질 해가지고 좀 약간 빛을 비춰보면 살짝 결이 다른 게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교자상 모습입니다.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여기다 이렇게 밥을 차려서 딱 먹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든 거에서 먹으니까 좀 더 행복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밥도 정말 맛있고. 어쨌든 저의 도전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가구 만들기 교자상 성공했고요. 그리고 뭐 도전에 뭐 의자 만들기도 있는데 의자는 뭐 언제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좀 의자가 필요해지는 순간 그때 만들 예정이고, 그리고 또 추후에 뭐 제가 또 가구가 필요할 때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만든 과정도 이나 뭐 왜 만들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올릴 테고, 그리고 최종은 집 만들기인데 그런 거에 대한 뭐 좀 배움은 꾸준히 해서 뭐 10년 후가 됐든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그림 같은 뭐 초원위에 이런 집 있죠. 그런 집을 좀 지어서 좀 예쁜 집을 짓고 좀 행복하게 살려는 그런 마지막 멋진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성공하면 또 그 집 짓는 과정 이런 것도 추후에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10년짜리 프로젝트라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